전통 어획 방식인 섬진강 제첩잡이를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이 유산 지정을 위해 함께 나섰습니다.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을별로 테마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마을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지역 조선업계를 찾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고용위기 업종 지원에 시중은행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해양관광도시로 여수시가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관한 이번 선정으로 여수시는 전국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시와 하동군이 전통 어획 방식인 섬진강 제첩잡이를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지정이 되면 전통어업 보존과 관광 자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한여름 강변을 따라 제첩잡이가 한창입니다. 어민들은 거랭이라고 불리는 갈퀴 모양의 어구를 물속에서 끌고 다니며 제첩을 캐냅니다. 물이 깊은 곳에서는 어선을 이용하지만 전통어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섬진강 제첩잡이를 보존하기 위해 섬진강을 마주보고 있는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이 함께 해양산부에 국가 중요업 유산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영원한 발전과 또 지역분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이번에 공동으로 국가 중요업 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첩잡이가 국가 중요업 유산으로 등재되면 섬진강의 바다화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제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영원한 공동대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제주 해녀업처럼 관광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제첩 채취해서 그래도 브랜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어민들이 삶을 이어온 섬진강 제첩잡이. 전통어업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 중요업 유산 등재 지정은 올 연말 결정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섬진강 제첩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종폐 자원화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섬진강 바다화로 제첩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한 해 6, 7톤의 섬진강 제첩을 이식 살포해 생산량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도 8.5톤을 살포할 예정인 가운데 중상류 지역으로 어장이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해 지속적인 자원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광양읍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 가까이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광양읍 36.8도를 최고로 순천 35.2, 고흥 34.2, 여수 32.8도를 기록했으며 여수에서는 대기 흐름마저 정체되면서 오존 농도가 상승해 오후에 2차례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도 전남 동부 지역은 낮 기온이 최대 36도 이상을 기록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축과 양식생물의 폐사 피해도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자체가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양식어가에 그늘막과 액화산소를 지원하고 특히 수심이 얕은 양식장에는 사전 출하와 재보험 가입 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해역에서는 고수온에 취약한 우럭 5,200만 마리를 양식하고 있으며 수심이 얕은 신월, 우두, 군내 지역의 우럭 양식 규모는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른바 테마마을 사업이 마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곳이 늘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오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손놀림이 바쁩니다. 이 마을 특산품인 두부로 다양한 과자 만들기가 가장 큰 인기 체험활동입니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운영해온 테마마을 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방문이 이어질 만큼 입소문을 탔습니다. 주민들의 높은 의지와 관심이 사업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요.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지금은 매년 방문객들이 늘고 있고
지난해만 2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또 다른 수익원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40여 가구가 거주하며 오롯이 농업에만 종사해왔던 순천의 한 마을. 특히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를 꾸려 마을 활성화에 나선 곳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커피마을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곳은 전문가 상담과 마을 법인체 구성으로 제법 구색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체험활동과 농산물 판매 외에도 주민들이 함께 커피 판매에 나서면서 찾는 손님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마을 법인을 꾸려서 커피숍을 운영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큰 힘이 됩니다. 홍보 부족과 무관심 등 악조건을 딛고 주민들의 참여 의지로 꿋꿋하게 성장하고 있는 농촌 테마마을. 침체되어 있는 농촌마을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되면서 지역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시가 첨단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스마트 도시 광양 비전과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지역 특화 스마트 도시 서비스 모델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자료 수집과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서비스 모델과 스마트 도시 구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4년 연속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해양 관광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한국브랜드 경영협회가 지난 5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수가 부산과 제주를 제치고 해양관광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여수시는 선호도와 만족도, 향후 방문 의사 등 3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을 찾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에 시중은행들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설립한 뒤 위탁 경영과 법정관리 등 우여곡절을 거친 대한조선. 1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터를 잃는 뼈아픈 구조조정을 통해 2년 전부터 회생에 성공한 현장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찾았습니다. 지난 6월 부산에 이어 주력 업종인 조선업이 휘청이면서 산업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현장을 한 달 만에 방문했습니다. 조선업종 기업인들은 선박수주의 필수 조건인 금융기관의 선수금 환급 보증, 이른바 RG 조건 완화와 업종 전환금 지원, 대출 이자 감면 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등급 기준보다는 다른 정성적인 평가를 넣어서 좀 발급을 좀 조건을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특별 지원을 좀 업종 전환하는 업체한테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았다며 주력 업종의 위기는 지역 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공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역, 나아가 국가 경제를 위해 정책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산업과 고용위기 지역 업체들의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업적 판단을 우선 해야 되는 시중은행들로서는 선뜻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업종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그 업종 전반에 대해서 어떤 여실을 깊이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청년 창업가들을 만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역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금융정책을 보완해 가능한 빨리 지역 경제가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가 오늘 여수 아카데미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황교익 강사는 사람이 느끼는 5가지 맛과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여수 아카데미에는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문화방송 7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단업체의 동향과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뉴스,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신임위원으로 김대희 여수 YMCA 정책기획국장과 서은아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 운영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여수시 문수동 해안경찰서 앞에서 길을 건너던 81살 A씨가 트럭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50살 B씨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야에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금품 등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여수와 순천 등에서 방범창이 없는 저층 아파트에 들어가 28차례에 걸쳐 모두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용품을 버리고 차량을 바꿔 타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동일한 범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CCTV 영상을 분석해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4년 만에 내려지자 유가족들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포신항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우리가 소송을 벌인 것은 돈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참사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고자 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세월호 희생자 가족 350여 명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차량으로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여수의 한 주차장에서 다투던 지인이 넘어지자 차량으로 지나가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가족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A씨가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광주 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수시는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여시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5월 광주전남 수시는 지방정부 교부금 유입 등으로 전월 1조 3,204억 원에서 5,721억 원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반면 광주 전남 지역 금융기관 여시는 기업 대출이 늘면서 전월 985억 원에서 3,719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무더위 속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이색 야간 행사가 열립니다.